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만등불사 성공 축하 및 선지식과 함께한 주경야산 가행정진 5월 회양법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세계적인 인재 양성 기관인 금강경 연수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른법 연구원의 만등불사 성공 축하 및 선지식과 함께한 주경야산 가행정진 5월 회양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멋진 행사를 축하하고 참여해서 우리 선지식 법사님의 그 강연을 듣고 이 분위기를 함께 즐기고 축하드리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와주셨습니다. 우선 제주도, 울산, 통영, 마산에서 오신 분 일어서 주시겠어요? 진주 좀 이따 가요. 진주 많이 왔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진주. 네, 제주도, 통영, 울산, 창원에서 오신 분 크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진주에서 오신 분 일어나 주십시오. 몇 분 오셨는지요? 진주, 네. 네, 진주에서 오신 분들 정말 수행을 열심히 하십니다. 특히 여기 짱박아 계시는 분도 계셔가지고요. 더욱더 진주가 아주 빛나고 있습니다. 진주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디실까요? 대구, 네, 대구 일어나 주십시오. 대구에서 오신 분들, 와, 아주 널리 포진해 있습니다. 대구에서 오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조만간에 대구에서 법회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구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가 남았을까요? 부산, 네, 부산입니다. 부산. 네, 오, 부산에서 오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산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창원과 서울에서 오신 분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창원, 서울, 창원 많이 왔습니까? 창원 따로. 네, 우리 김순양 보사님께서 창원 따로 하랍니다. 죄송합니다. 창원만 따로 하겠습니다. 창원에서 오신 분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창원에서 오신 분, 창원 따로. 큰 버스 한 대 빌려서 오셨습니다. 창원. 감사합니다. 네, 창원에서 있다가 도전 금강벨에서 좋은 점수를 낼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서울에서 오신 분, 평창 몇 분입니까? 몇 분? 오, 평창. 네. 손봉선 보살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손봉선 보살님. 네. 네, 이제 서울 하겠습니다. 네. 서울과 대한민국 하겠습니다. 서울과 대한민국에서 오신 모든 분들 일어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뜨겁게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히 지금 5월에 저희 현수막이 있는데 5월의 회양법회는 5월은 정말 아주 뜨거운 5월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세계적인 인재 양성 기관인 금강경 연수원을 설립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고 주경야산 가행정진을 쭉 해오고 있지만 그중에서 특히 5월은 저희 선지식 법사님께서 21일 동안 저희들과 함께 저희들 지도해 주시면서 금강경 육독과 그리고 정진을 함께 해주신 다음에 아침 식사 후에 아침 차담, 아침 포행 정말 꿈과 같은 그림 같은 그런 그 수행 기회를 저희가 맛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5월의 회양법회입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어제 저녁 때 조계사 대웅전에서 우리 선지식 법사님의 법문을 들으신 분 많으시지요. 불교의 절대성, 위대성과 실용성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제야말로 우리 바른법연구원이 세계로 뻗어나가려고 세계를 뻗어나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너무 숨이 찹니다. 5월이 너무 벅찼기 때문에 좀 숨이 찹니다. 천천히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5월은 꽉 찬 5월입니다. 어제까지. 네. 그래서 어제 법사님께서 어제는
주경야산 가양제는 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원흥법당에 와주신 그 주경야산 참석자는 72명이셨습니다. 이런 훌륭한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수안보 파크호텔에 저희가 아주 중요한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30분이나 늦게 이거를 쓰게 해준 이 수안보 파크호텔이 그래도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어 부처님 전에 복 많이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를 발언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수안보 파크호텔의 이 경영진을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네. 금강경의 지혜로 세상을 밝히는 인재를 키우는 금강경 연수원이라는 화려한 미래,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우리들의 열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서부터 서울까지 전국 각지에서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특히 제가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지방 전국 각지에서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정말 그 법사님의 법문을 듣고 환희에 찬 목소리로 법사님의 법문을 더 잘 배우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치는 게 뭐냐, 그런 질문들 많이 받고 있어서 저야말로 이 요즘의 뜨거운 열기를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선 언제나 저희들에게 크나큰 자비심으로 저희들이 밝아지도록 우리가 본래 전지전능한 존재임을 일깨워 주시고 희망과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는 우리들의 선지식 법사님을 청하여 법문을 듣겠습니다. 법문을 듣기에 앞서 우선 청법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사님께 앉은 채로 일배를 올리겠습니다. 법사님께 일배. 오늘 전국 각지에서 여러 바쁜 일을 제키시고 유난히 많이 모이셨습니다. 모두 깊이 감사드리면서 여기에 참여하신 그 큰 뜻을 잘 깨우치셔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론드립니다. 제가 작년 12월 아마 1일날인가 여기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의 앞으로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묘향산 금선대 도인처럼 목탁을 치는 일이 제 일이요. 목탁을 치면서 모여든 모든 사람들한테 공부할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제 임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옳은지 틀린지 계속 받쳐봤어요. 계속 받쳐봤어도 역시 제가 해야 될 임무는 당연히 목탁을 치는 일이 제 임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는 네가 주제 넘게 어떻게 목탁을 감히 칠 자격이 있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거고 저 자신도 제가 목탁을 칠 그러한 그런 조건이 구비되어 있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바치고 또 바쳤어도 지금 목탁을 칠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나서 치는 게 아니라 우리 훌륭한 선생님의 뜻을 받드는 적임자가 지금 아무도 제 눈에 띄질 않아서
저만이 목탁을 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치가 않습니다. 목탁만 치면 모릅니까? 거기 목탁을 치고 모여든 사람들한테 공부할 자리를 마련해 주는 일이 또 반드시 필요하죠. 다행히 저는 아마 꽤 오래전부터 그게 한 20년 전부터가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때부터 이제 무료급식을 시작을 했고 무료급식을 시작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변화가 저한테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료급식을 시작하면서 저는 집거했던 제 생활이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생활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소승보살의 삶에서 대승보살의 삶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측면으로는 가난한 삶에서 벗어나 부자가 된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는 건 제 집 한 채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의 몇 배가 되게끔 재산이 늘었어요. 근데 그 재산을 무엇을 하라고 한 것이냐 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 재산은 제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제가 무료급식을 오래 하면서 또 무료급식을 오래 함과 동시에 사람들은 저를 바깥으로 끄집어냈습니다. 동국대학교로 끄집어냈고 BBS로 끄집어냈고 BTN으로 끄집어냈습니다. 제가 일본에 나가려고 해도 되는 데가 아닙니다. 저절로 끄집어냈고 제 법문이 어떨까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적지 않은 분들이 환영을 하시고 심지어는 열광을 하셔서 그분들이 보내신 성금이 차곡차곡 쌓여서 저는 여러분들이 목탁을 치고 돌아왔을 때 공부할 자리를 마련해 줄 정도로 어느 정도 기금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순전히 제가 한 돈이 아니라 그동안 이렇게 제 강의를 듣고 환영을 해 주신 분들의 순수한 그 마음의 표시, 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돈은 저로 하여금 반드시 어떤 연수원이라든지 공부할 자리를 마련해 주라는 그런 우주의 사명으로 생각하게 됐고 그 생각을 바치고 바쳐도 그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내 갈 길이요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제가 12월 1일 날 했던 그 얘기를 지금 다시 되풀이하는 셈이고 그 마음이 변치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행 과정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경야선 가행정진은 우리가 주말 출가할 때부터 가행정진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때는 주경야선이라는 이런 앞에 형용사를 붙이지는 않고 그냥 가행정진만 했었는데 이제 작년 12월 1일부터 가행정진의 뜻을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경야선이라는 용어도 새로 등장하게 됐고 본격적으로 이론적인 체제를 갖춰가면서 이번 7월 달에 그 책까지 나오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세계 불교 수행 역사상 최초로 낮에는 이루고 밤에는 공부하는 그럼으로써 금생에 성불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우리가 실천하게끔 됐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주경야선 가행정진은 어느 공부법보다 아상을 소멸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실제로도 주경야선을 통해서 우리 도반들이 기적적으로 변하는 그런 것을 제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주경야선 가행정진을 한다라면 세계사에 빛날 큰 불사를 이룩할 수도 있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금강영 연수원, 세계적 연수원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어떻게 운영하고 앞으로의 그림은 어떤 것이냐, 이걸 지금 잠시 살펴보는 것은 헛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수행을 잘해야, 진실한 수행을 해야 결과가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장 진실한 수행, 가장 효과적인 수행이라고 알고 있는 주경야선 과행정진을 계속해서 더 해볼 생각입니다. 과정이 좋으면 결과가 좋죠. 저는 이 훌륭한 진실한 과정인 주경야선 가행정진은 빛나는 결과를 반드시 불러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저는 머지 않은 장래라고 봅니다. 2, 3년 이내로 봅니다. 그때 우리가 이루어진 금강연구원의 특징은 이런 세 가지의 특징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우선 우리는 어떤 성금에 의해서 교회나 사찰처럼 거기는 생업을 가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직업을 가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승려는 직업을 가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신도들의 성금에 의해서 살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백 박사님의 제자들도 밖에 나가서 직업을 갖지 않고 그 관련된 회원들의 성금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직업을 갖지 않는다는, 즉 남의 돈을 까딱하다가 거저 먹을 수 있는 이런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에 빠지더라고요. 근데 우리만은 성금으로 살지 않는 그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우리 도인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제가 도반들의 도움으로 법당을 시작하지 않은 것도 외래 제가 직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벌어서 도와준다, 이런 정신으로 시작했던 것이 우리 법당을 이만큼 발전으로 이끌게 했다.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도반이나 회원들의 성금에 의해서 유지되는 법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벌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연수원은요, 반드시 기업의 특징을 지녀야 됩니다. 기업의 특징이고, 이것은 수도하면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도하면서 하는 기업은 이익을 탐하는 기업,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과는 달라야 됩니다. 존경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익을 덜 남기더라도 수도가 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존경받는 기업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존경받는 나머지 돈을 소리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반드시 돈도 벌어야 됩니다. 수익 창출이 필수입니다. 근데 또 여기에서는요, 인재 양성의 기능이 또 반드시 포함되어야 돼요. 인재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경야선 가행정진으로 하면은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수익도 창출할 수가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인재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두 마리 토끼를 우리가 다 잡는 효과적인 수행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인재 양성은 전문적으로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인재를 만드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재 안 돼요. 너는 그저 겸손하게 살아라, 이럴 사람이 있고요, 겸손하게 소시문으로 살아라, 이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하드 트레이닝 시켜서 인재가 되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도 바라지 않고 또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인재는 본래 타고나는 게 있어요. 인재가 될 사람을 뽑아서 주경야선 가행정진을 효과적으로 시키면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 됨으로써 국가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재는 우리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 발근이 스승의 목표이기도 하고, 그 뜻을 받드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재 양성인데 지금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확립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커리큘럼도 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우선 앞으로 생길 금강영 연수원에 필수 과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필수 과목이 뭐냐 하면 주경야선 가행정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금강경 강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뭐가 필요할까요? 필요한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뭐 지금 제가 다 얘기 안 해도 되죠. 얘기 안 한다고 탈락시키지 않죠. 예, 근데 그런 거 지금 생각을 해뒀어요. 아마 음악 교육도 꼭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교양 과목으로서요, 국가에 대한 걱정을 하고 애국심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국제정치 강의학도 여기, 그래야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우리나라처럼 주에 사강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런 나라의 국민들은 반드시 국제 정세를 잘 알고 그래야 애국심을 또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애국심 없어서는 어디 어떻게 날아갈지도 모르고 어디 믿길지도 모르고 우리나라의 고난의 역사는 국민들이 자각을 못해서 많은 침략을 받고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원에는 교양 필수 과목으로 국제 정치학을 아주 어떤 뭐 정파나 뭐 야니 운이 이런 데 치우치지 않는 지금 애국심을 가진 국제 정치학자로부터 강의를 듣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요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과학자로부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거기에 종교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분석할 수 있는 과학자의 강의도 필수 과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과학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자, 그 인재 양성의 커리큘럼을 저는 어느 정도 많이 생각을 해두었습니다. 저는 요거 머지않은 장래 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상당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런 인재만 키우는 게 아니라 보통 시민 선빵이라고 하는 것이 있듯이 보통 사람들도 이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삽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불화 때문에 못 살고 근심 걱정 때문에 못 삽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점점 별 문제가 안 돼요. 특히 이제 앞으로 농사도 다 기계같이 있습니다. 전쟁까지도 인공지능 로봇가 나갈 수도 있어요. 이제 병도 수명 장수입니다.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안 돼요.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고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해야 됩니다. 인재 양성, 인재를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치유 그리고 힐링 이런 기능도 우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뭐가 진행이 되고 있느냐. 아무리 보니까 뭐 아무것도 진행되는 것 같지 않고 펀펀히 놀고만 있는 것 같더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느냐? 눈에 보이는 게 다냐?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부지런히 원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경야선 가행정진은 그래도 눈에 보이죠. 근데 이것은 자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력 갖고 되질 않아요. 자력, 타력을 동시에 병행해야 성취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절에서 선방에서 아한 거 동한 거 하는 것은 자력입니다. 그네들은 타력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타력을 병행해야 됩니다. 타력이 뭐냐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킬 바로. 하루에 1000번만 해보세요. 100번 갖고 안 되던데요. 1000번을 100일만 하시면요, 그게 어떤 돈으로 보시는 거 이상으로 복이 지어져요. 복이 지어졌다는 것은 든든한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혜가 날 수가 있어요. 가행정진만 해서 쉽지 않습니다. 그건 자력이에요. 필사즉생으로 한다. 그것도 자력이에요. 근데 자력 갖고 안 되죠. 타력을 반드시 동원해야 되는데 타력은 공경심입니다.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론,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킬 바론. 그 앞에다 아무것도 안 붙여도 돼요. 안 붙일수록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킬 바론, 부처님 시봉 잘하길 바론. 이 공경심의 표시고, 이 공경심을 하루에 100번, 1000번만 해도 든든해지고 부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재앙이 소멸이 되고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금을 제가 아각대고 돈 내셔 그러면 다 도망가실 거예요. 오늘부터 여기 뭐 거저 먹여주고 거저 재워주고 거저 가르쳐 좋아서 왔는데, 야 언제부터 변했어? 돈 내라고 그래? 나 이제 다시 안 와.
여기 뭐 법사님 하시면 돌았을 때 보면 냉정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이게 절대로 돈 달라 소리 안 합니다. 근데요, 돈 달라고 소리 안 해도요, 자발적으로 돈 들어오세요. 이름도 밝히지 않고 돈 들어오세요. 제가 감동을 합니다. 정말 감동해요. 저밖에 감동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것도 무주상으로 하세요. 그래서 지금 목표액의 한 60%는 채워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내년 말에 1차 시도를 할 겁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 그리고 목표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그러면 10억 갖고 안 되잖아요. 운영자금도 있고 뭣도 있어야죠. 근데 사실은 내년에는 겨우 10억이 될지도 말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 갖고는 위험하니까 후년에는 좀 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절대로 달라고 안 그럴 거예요. 달라고 그럴까봐 도망갈 준비부터 하는 사람까지 있더라고요. 절대로 도망가시지 않아도 됩니다. 원만 세울 겁니다. 원 세우면요, 타력이 동원되는 것 같아요. 부처님이 밀어주셔서 저절로 이렇게 되신 걸 좀 느낍니다. 이제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금 모으면서 속속히 발언합니다. 딴 거 필요 없어요.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짓기를 바로. 조건이 안 붙어야 됩니다. 그 뒤에 이 봉사원을 이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봉사원을 모아야 되고 단합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눈물겹게 고마운 것은 성금도 많이 모이지만 봉사원이 지금 한 50명은 지원자가 생겼어요. 그 중에는요, 문자로 보낸 사람도 있고 구두로 얘기한 사람도 있고 메일도 아주 명문으로 써서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감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또 변덕도 심하니까 다 믿지는 않습니다. 다 믿지는 않고 이제 그 중에서 좀 성의 있는 사람들 골라서 앞으로 한 2년은 남았으니까 중간에 수시로 모여서 정말 맞냐? 진짜냐? 이렇게 다짐할 거예요. 갈 테면 가라. 이거 끌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꾸 모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모으지 않아도 자발적으로들 많이 하고 있어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극락세계가 없고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거기 가면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상당히 성공입니다. 근데 그거 아니라 단합을 해서 그 사람들을 어때요? 구슬은 꿰어야 보배지. 꿰우는 게 바로 단합입니다. 수시로 하면서 제가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이런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법사라고 해서 대접만 받는 줄 알면 큰일입니다. 제가 사드리면서 앞으로 단합을 유도할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봉사원이 세 파트가 있어요. 교수 요원이 있습니다. 인재를 위해서는 반드시 교수가 필요합니다. 주경야선도 가르쳐야 됩니다. 금강경도 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수원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지금 청년조들 중심으로 상당히 양성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봉사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소도 해야죠. 목욕탕도 해야죠. 이러는 사람이 조경도 해야죠. 물론 거절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무료 봉사해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는 봉급 다 줍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영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제 요거는 좀 밑에 사람들이고요. 직장으로 치면은 과장급 이하를 얘기합니다. 이제 영업은 직장으로 치면 과장, 부장, 이사. 그 사람들은 몸으로 때우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회원 모집하고 영업 활동을 해야 됩니다. 단 부처님 시봉후에서 영업입니다. 그럼 필요하지 않아요. 내 돈 벌기 위해서 한다면 필요하죠. 근데 부처님 시봉후에서는 필요한데 이렇게 해서 돈 벌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지금 모으는 게 지금 임무입니다. 근데 그것도 아각된다고 절대 오지 않아요. 자꾸 원 세워야지. 근데 원 세워서 그런지 생각보다 놀라울 정도로 하는데 특히 이제 봉사 중에서도요, 감동받은 것은 완전히 무료로면서도 전문직 봉사. 이제 오늘 얘기하실 무료 진료. 어떻습니까? 무료 상담.
이런 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호텔인데 돈 버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돈 버는 이 영리 행위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수도단체 같기도 하고 이상할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다가 여기는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말 명칭 그대로 글로벌 호텔이 되는 겁니다. 그럼 돈으로도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지금요 상당히 무르익어요. 이게 초창기라면 제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를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것의 바탕은 끊임없이 주경야선 가행정진을 지속한다. 이것이 밑받침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저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들떠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꾸 바치고 또 바쳐도 내 목표는 그거래요. 제 사명이라는 거예요. 전 그렇게 자꾸 바치고 또 바쳐도 또 똑같은 해답이 나오면 반드시 될 것 같아요. 될 거로 믿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저는 벌써 많은 걸 바쳤어요. 또 바칠 거예요. 끝도 없이 바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구족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없이 주어도 우리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워도 뭐 누구시죠? 텅 빈 그 자리, 무령대복이 꽉 찬 그 자리 어디서 들으셨어요? 동상에서 들으셨죠? 우리 그거 실천하는 거예요. 이기적이 아니고 부처님 시봉하기 때문에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목표가 그런 무주상의 인재를 만드는 게 목표고 목표뿐 아니라 과정까지도 무주상이에요. 목표는 자선사업단체를 만들면서 그 과정은 악랄하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우린 과정까지도 아주 부처님 보듯이 대하고 모든 봉사원들은 다 고객을 부처님처럼 보듯이 대하고 이건 이제 무료 급식, 무료 진료 다 무료 상담이에요. 다 부처님처럼 보고 오시면은 여기 모여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공상이 아니라 제가 무료 급식 십몇 년을 했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헐레할 수도 없고 이제는 그만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진실로 하니까요. 무료 급식했던 그 노인들이요. 가족 이상으로 저를 굉장히 존경을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구청에서 탄압을 하니까 제가 구청에 가서 들어눕겠대요. 요새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아들도 안 하는데. 근데 동네 노인네들이 그래서 500명 연대 서명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경주 최부자한테서나 있을 수 있는 기적을 요새도 창조할 수 만들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성공해낼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진실이면 됩니다. 외국에서도 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이요. 주경야선 가행정진이 최고의 아상소멸 이제 수련이라고 보는 건데 제가 요번에 두 번째 가행정진 했습니다만은 좀 더 철저히 했어요. 어떤 점에서 철저하냐면 우리가 가행정진 열심히 해도 새벽에 어때요? 집에 가서 한숨 싹 주무시죠. 그때 탐이 정말 어느 것보다도 달콤하죠. 그러니까 그 유혹을 이길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잠자지 않고 새벽에 차담하죠. 근데 차담하는데 안 좋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차담 끝나고 나는 포행하면서도 졸면서 가나요? 그래도 포행도 괜찮아요. 그래 차담하고 포행하니까 잠이 싹 달아나요. 그래서 이번에 효과적인 주경야선 가행정진을 했다. 이게 새벽에 자도 괜찮긴 하지만 상당히 까먹어요. 그래서 그런지 싹 바뀐 사람이 몇 있어요. 전 이걸로 하면은 성공한다고 봅니다. 모두 희망을 가지시고요. 다음 달쯤 아마 좀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사님 너무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법사님께서는 너무나 그 사명감과 목탁 소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러셨지만 제가 법사님 법문을 듣고 나서 딱 제가 실천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짓기를 발언. 하루에 1000번 하고 이걸 100일 연속한다.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여기다가 하얀 종이를 놓을 겁니다. 거기다가는 제 이름을 쓰고요. 저는 100일 동안 앞으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짓기를 발언 하루에 1000번 하겠습니다. 제 운동에 동참하시는 분 이따 나가실 때 거기다 이름 적어주시면 우리 모두 함께 여기다 이름 적은 사람은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짓기 발언을 하루에 1000번 하고 그걸 100일 동안 해본다. 그거를 내일 아침부터 오늘 저녁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하얀 종이에다 제 이름 쓰겠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사님의 법문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백성업버스 교육문화재단의 문화예술원장님이신 장혜서 선생님의 스페니쉬 커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장혜서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피아노를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제일 첫 번째 소감 발표입니다. 이분은 불과 2주일 전만 해도 아침 차담에서 법사님께서 질문을 하면 딱 한마디네, 아니요 정도밖에 안 하셨는데요. 그 한 며칠 전부터는 갑자기 제가 법사님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법사님 기쁘게 해드릴 거 준비해 왔죠 하시면서 아주 발표를 너무 적극적으로 하시게 돼서 급변하신 분입니다. 우리 장기영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기영 선생님. 네, PPT 소개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중구 남대문로에서 저쪽이십니다. 광생 한의원 원장님을 하고 계십니다. 경희대학교 한의학 박사이시고요. 북경중의대학을 수료하셨고 지금 원당법당에서 새벽 무료 진료를 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우리 장기영 선생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 장기영입니다. 이번 내용은 며칠 전 가행정진 때 발표한 내용인데 양계활 부사님이 저희 숨은 마음을 완전히 해탈하라고 발표를 또 하라고 해서 약간 수정해서 영광으로 알고 기쁜 마음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3년 전부터
망원도 법당에서 주경야선 가행정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차 이번에 선지식이 지도하에 선지식님과 함께하는 주경야선 가행정진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수행 소감의 주제로 선지식님이 지도하에 점검받으면서 하는 주경야선의 특징과 저희 변화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금강경 경전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불교에 대한 문외한이었습니다. 우연히 카톡 모임방에서 어느 도반이 김원수 법사님이 유튜브 방송을 올려주었습니다. 저 또한 다른 도반들이 그러하듯이 바로 빠져들게 되었고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모든 방송과 출간된 모든 책을 보는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49일 자시가행 정진을 3번 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문수보살님의 서원이 있다는 걸 알고 무식하게 바로 시작했습니다. 바로 법당에서 시작하고 싶었지만 혹시나 중도 포기하면 주위 도반들에게 피해를 끼칠까 봐 집에서 먼저 49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2시간이 걸린 날도 있었고 또 어떤 날은 분명히 읽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자는 중이었고 하여튼 무지 힘들게 혼자서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시작 시간은 12시 30분으로 하고 다 못 읽는 경우는 낮에서라도 읽어서 칠독을 채우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법당에 나가서 독성을 했는데 지금은 상담실장님이 계셔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겠지만 당시에는 주위 도반들과 감히 없고 눈치껏 따라만 했습니다. 하루 3끼 평소처럼 하고 심지어 군것질도 챙깁니다. 또 끝나고는 집에 와서 1시간 정도 꿀잠을 자고 출근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가행정진이 본질인 잠해탈보다는 금강경 7독을 목표로 했던 것 같습니다. 가행정진을 시작하기 전에는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좋아하고 했는데 시작 후에는 부족한 수면 시간이 최대한 확보하려고 지인들과의 만남 등 철저히 외부 활동을 자제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모임에 한 번 가면 2, 3일은 힘이 들었습니다. 잠이 허상이고 본래 없다는 것을 알고 바쳤어야 했는데 당시에는 잠이 부족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직장 생활을 일찍 끝나게 해달라고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보통 7시에 끝나는데 어느새 5시만 되면 환자가 안 오는 것이었습니다. 소원은 시시각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독선 기간 동안 결석은 몇 번 빼놓고는 거의 안 빠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년에 2번 정도 가족이라는 분들과 여행을 다니는데 코로나가 유행하니 저한테는 코로나가 축복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각종 행사, 모임, 여행 등 모든 일들을 안 하고 가행정진만 하니 저한테는 소원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여튼 저는 가행정진이 힘들다는 분별심도 별로 안 내고 편안히 한 것 같습니다. 왜 편안히 했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오후 불식이니 낮 시간 낮 시간 동안 잠을 안 자야 한다는 근본 규칙을 전혀 지키지 않고 그냥 자시에 금강경 7독만 하면 되는 줄 알고 했고 또 법당에서 금강경 독성을 졸면서 해도 그 나름대로 공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잠 해탈도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가행정진을 했다는 아상만 키운 것 같습니다. 물론 마음이 많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난제가 생기면 착각이라 여기고
본래 없음을 알아 받쳐서 어느 정도 해결하는 능력도 조금 생길 것 같고, 또 잘 안 받쳐줘도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전보다는 걱정하는 마음이 덜해진 것 같습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여러모로 전반적으로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냥 평생 해야 할 수련 정도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지식이 점검이 없는 가행정지는 내가 무엇이 좋아졌고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모르는 수박 겉핥기 같은 무엇인가 허전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선지식과 함께하는 이번 1차, 2차 주경야성 가행정지는 처음으로 선지식과 함께하는 공부라 영광으로 알고 기쁜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눈길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멀리서만 쳐다보고 방송에서만 보았던 법사님이 직접 지도하에 주경야성 가행정진을 하신다고 하니 함부로 접할 수 없는 매우 귀한 기회라 생각되어지고 저절로 환희심과 공경심이 나왔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이 지었길래 다른 도반들은 보통 10년에서 20년 이상 다른 불법을 공부하다가 참된 불법, 바른 정법을 만나려고 그리 헤매다가 힘들게 법사님을 만나서 귀했는데 나는 불법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법사님을 만나니 너무나 운이 좋다고 생각되어지고 너무나 다행스럽고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오후 불식과 오후 6시 이전에는 절대 잠을 자지 말아야 했고 매일 시작 전 선지식님이 발언과 가행정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고 필사즉생이라는 비장한 마음으로 임하라고 격려해 주시고 옛날 백 박사님이 소세 사신 것처럼 매일 친히 점검을 해 주시니 과연 이것이 선호년 선부척인 걸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독송 중 책 활자가 선명해지고 커져 보이면서 법당안이 환하게 변하고 또 어떤 날은 독송 중 이유 없는 눈물이 나는 날도 많이 있고 또 어떤 날은 독송 중 환희심이 물밀듯이 넘쳐나서 감당을 못한 날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제 마음이 다른 도반들이 느낄 정도로 들뜬 상태가 아닌가 할 정도로 즐거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들뜬 마음 부처님께 바칩니다. 매일 점검 시간이 기다려지고 오늘은 무엇으로 점검을 받을까? 오늘 하신 법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셨을까? 법사님이 법문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번 가행정진에서 저한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저희 고질적인 병폐인 가장 어둡고 못난 마음인 숨는 마음을 해탈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평생에 형성된, 아니 그 이전 수급 생부터 형성된 습관인데 이 짧은 기간에 고치려고 마음내고 매일 법사님이 점검하에 조금씩 씩씩해지는 제 모습을 보니 매우 희유하신 선지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흰 콩을 고르려면 검정 콩을 하나씩 솎아내라는 의미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가행정진 후에 좋아짐 또 하나는 제가 눈치가 전보다 빨라진 것 같습니다. 직업의 속성상 사람들이 무의미한 행동에서 또 태도에서 그 사람이 건강이나 용심 상태를 많이 관찰하는데 전보다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변화로는 감정이 풍부해져서 신심이 두터운 도반들이 수행 발표를 들으면 눈물이 나고 법사님이 선언여 선부척을 생각하면 또 눈물이 나고 금강경을 읽다가 이유 없이 눈물이 날 때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생긴 변화는 원이 저절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금강경에는 우리가 모르는 타락의 요소가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렇게 소심한 제가 금강경 연수원 건립에 가장 필요한 덕목인 주인의식을 가지려고 숨는 마음을 해탈하려고 노력하는 거나 3년 동안 망원동 법당 맨 뒤쪽 구덩이에서 조용히 독송하는 사람이 갑자기 원흥 법당과 원당 법당을 오가며 여러 도반들과 활발하게 지내는 거나 이 수안보 온천에 한 번도 참석 안 했는데 오늘 처음 참석과 동시에 이렇게 발표를 하는 모든 것들이 선지식의 원력으로 불러 들어온 게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숨는 마음을 해탈하니 마음이 씩씩해지고 나도 모르게 적극적이 되고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싶어지고 법사님이 금강경 연수원 건립에 도움이 되는 무엇인가를 자주 생각되어지고 모든 도반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고 참여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법사님이 크신 뜻에 온 우주가 화답되어 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이 크신 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수안보 연수원이 생기면 주말 무료 진료를 봉사에 적극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되면 아니 진짜로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어서 금강원 연수에 어울리는 전 세계의 난치병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줄을 서는 새로운 개념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4차 산업이 인공지능을 능가하는 세계적인 금강경식 난치병 전문 치료병원을 만들어 부처님께 바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돈도 없고 지혜와 능력도 한참 모자르지만 이 주경야성 가행정지를 제대로 해서 자매탈을 해서 바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겠습니다. 진짜 이 공부법을 따라하면 어느 누구라도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다는 본보기가 되고 싶습니다. 항상 미천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려고 애쓰시고 부처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법사님, 세세생생 법사님과 인연되어 공부하고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람드립니다. 거기 잠깐만 서 계셔 주시고요. 저희 질문을 한 가지나 두 가지만 받겠습니다. 저쪽에 계신. 예, 기둥 뒤에 있어서 안 보여서 좀 위치 이동 좀 했습니다. 오늘 진짜 소감 받는 내내 참 많은 걸 저는 반성도 했지만은 참 대단하신 선생님의 소감 발표에 경의를 표할 뿐입니다. 오늘 법사님께서는 제가 지금까지 모시고 이쪽에 참여하는 행사 중에 가장 저희의 호텔에 대한 거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사업하는 사람, 회사 사용에서 보면은 전체적인 경영 전략 회의를 오늘 주재하셨다는 그 느낌을 받았고 세부 그림을 그린 거를 발표를 해주신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료 진료라는 부분을 저희 호텔에 넣어서 돈을 벌고 무주상 보시다고 이런 거를 이제 꾸무셨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거 보면은 상당히 선생님도 큰 그림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성을 밝혀주시고요. 저희 공부가 저희 공부의 어떤 점이 선생님께서
그런 발심을 하게 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하고자 하는 그 병원은 여태까지 있지 않는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아이폰을 만드는 게 자기가 기술이 있어 만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기술을 적절하게 이게 취합 조합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거를 생각이 이제 자연요법, 또 한의안 치료요법, 또 현대 양방식 요법을 전부 아울러 가지고 거기에 플러스 금강경식 공부를 하면서 치료를 하면 못 고칠 병이 전지전능한 거는 사람 몸이 치료에도 전지전능함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자기 치유 능력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그러니까 좀 이거를 제대로 이렇게 아울러서 하면 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고, 또 뭐 또 두 번째 질문이 뭐죠? 어느 부분이 저희 가르침의 어느 부분이 그런 그냥 그건 솔직히 모르고 그냥 저절로 우러나온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듣고만 있어도 신심발심 나는 그 발표 너무 제가 즐겁게 들은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즘 선생님 굉장히 적극적인 부처님 시봉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면,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너무 즐겁고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많이 좀 배우고 있고 좀 느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까 그 정필선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거하고 조금 맥락이 비슷한데요. 아까 선생님께서 어떤 새로운 개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난치병 전문 진료를 하시겠다는 어떤 큰 포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조금 더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가 조금 더 알 수 있을까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또 서울에도 선생님 또 병원이 또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거는 어떻게 하실 것이며, 여기서 진료를 하시게 되면, 일주일에 몇 번, 아니면 오전 진료를 해주실 수 있으신 건지, 오후를 해주실 수 있으신 건지, 그 다음에 방법은 어떻게 해서 조금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머리에 그려질 수 있게 선생님이 지금 그리고 계신 그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냥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연적인 환경이 필요하고, 약간 조금 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받쳐져야 되고, 솔직히 땅 사놨습니다. 땅만 좀 사놓고, 그리고 자연이 환경에서 이렇게 적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다른 시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기영 선생님,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년 동안 주경야선 하셨기 때문에 제 선배님임은 분명한데, 최근에 한 달 전까지는 말씀을 조금밖에 안 하셨다는 걸로 치면 제가 선배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발표하신 거 들으니까 정말 커다란 선배님이신 것 같았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5월 8일이 4월 초파일이었습니다.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장기현 선생님 발표하실 때 사진 찍은 게 저기 연등이 조금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작년에는 2021년 초파일에는 연등을 5,000개를 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주보살님이 어디 계시죠?
화주보살, 거기 계셨구나. 왜 안 보였지? 어디 가셨나 막 찾고 있었는데, 우리 화주보살님이신 그 김순양 보살님께서 금년에 목표를 과감하게 더블로 하셔가지고 만등불사를 목표로 하시더니 거의 이루신 것 같습니다. 말은 쉽게 이루셨겠지만 얼마나 속으로 힘드셨을지, 또 어떻게 마음을 세우셨는지, 원을 세우셨는지 그 만등불사 성공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양 보살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른법연구원의 화주보살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 김순향입니다. 이제 오늘 역대급으로 많은 분이 오셨습니다. 한 200여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40여일에 걸친 만등을 염원했던 연등불사에 대한 저희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만등불사에 같이 동참해서 주인 마음으로 협조해 주신 많은 도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인사 올립니다. 보살의 마음으로 필요하신 등 개수보다 훨씬 많이 신청해 주시고 만등불사 성공을 같이 원세워 주신 전국에 계신 도반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카페에 올려져 있는 등을 정리해서 이름표를 만들어주신 김수 선생님을 포함한 남경민, 노지선, 황혜령, 문성경, 박지연 보살님과 황수복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수 선생님은 작년에도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제 마음을 어찌나 잘 아시는지 신속하고도 꼼꼼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등 만드는 작업을 많이 도와주신 도봉순 보살님, 신덕자 보살님, 나영주 보살님, 여여신 보살님, 그 외에 일편단심조, 합창부, 그리고 여러 도반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현재 약 9천여 개의 등이 달렸고 정확히는 지금 현재 8,930개의 등이 달렸습니다만 지금도 간간히 등 접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등을 다 채우지는 못했지만 금액은 이미 만등을 넘어섰다고 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본인 가족이 아니더라도 법사님 등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분들이 주변 분들 등을 신청해서 달아주셨고 법당에서 울력하는 우리 일편단심조나 합창부 분들을 위한 등도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법당에서만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은 극락정토인 듯 느껴집니다. 처음에 만등원을 세웠을 때는 정말 쉽게 느껴졌습니다. 카페 회원이 얼마나 많은데 만등은 당연히 되겠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쓰나미에도 5천 등이 넘었는데 올해는 이렇게나 사람이 많은데 당연히 되겠지 하는 마음에 원도 대충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날은 어찌나 빨리 가던지 점점 날이 갈수록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서 포기하는 마음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밖에 안 남았을 때는 급기야 포기했습니다. 그때가 등이 겨우 6천 개를 넘겼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 차담 때 법사님께서 초파일부터 21일 기도하시려는 이유가 만등불사에 힘을 실어주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해지고 울컥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눈에 비친 법사님의 모습은 그때는 많이 지쳐 보였었고 그 즈음에서 몸이 많이 힘들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일에 하신 자시 이후로 더 쇠약해지신 듯 제 눈에는 보였기 때문에 만등불사로 인해 다시 자시 기도를 하신다는 말씀에 공경심이 한없이 부족했던 저였지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그래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포기하는 건 말이 안 되지 하고 다시 새 정신을 차리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등 만들 사람이 많지 않아서 코로나로 병원에서 퇴원하고 얼마 안 있다가 만들기 시작했는데 법사님도 몇 번이나 오셔서 같이 만드시고 짜장면도 사주시곤 하셨습니다. 코팅할 때도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사진으로 남겨놓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물론 올해도 사진을 한 장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법당 등 크기가 좀 작기는 하지만 만드는 수고로움은 큰 등만큼이나 많이 들어갑니다. 만드는데 동참해 보신 분들은 다들 한마디씩 하십니다. 보기보다 손이 많이 간다고. 등을 만드는 기간 동안에는 매일 저녁 9시에서 늦어지면 11시까지도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등 만드는 일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낮에는 다른 일을 처리하고 오후 5시 정도부터 이름 정리를 하고 책 주문 놓고 이름표 잘라서 코팅 작업을 해놓으면 자시하시는 분들이 자시기도 끝나고 아침 첫 차 타시기 전까지 울력을 해놓고 갑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원흥법당으로 다시 가서 등 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9천여 개의 등을 혼자서 다 달긴 했지만 왜 그런지 하나도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등 달 때도 혼자서는 안 되고 2사람 정도가 더 계셔야 하는데 법당에서 준비를 하면서 누가 안 오나 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도와주실 분이 꼭 나타납니다. 그러면 조용히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며 미소 짓습니다. 힘들다는 생각 없이 즐겁게 했습니다만 간간히 마장도 왔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바치는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쳐가면서 작업을 하다 보면 어느새 끝나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되고 반성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칩니다. 매일 아침 법당을 나가면 저녁 늦게까지 있어야 했고 잘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알지 못하게 몸이 허약하다는 생각이 항상 내재되어 있어서 자식기도까지 하는 건 무리라고 혼자 단정지어 자식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100일 기도도 끝났고 이제 초파일 21일 기도를 시작하려면 잠시 쉬어도 된다는 아니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성 들여 원세우고 자식기도까지 하며 했으면 충분히 만등을 채웠을 텐데 제 정성이 부족하여 만등 성공을 못한 듯하여 아쉽고 좀 반성이 됩니다. 내년에는 만등이 아니고 2만등도 충분히 되리라 생각되어지고 등 달 데가 없어서 못 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광인 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다셔야 합니다. 등을 신청하신 분들도 도인 계시는 법당에 등을 달고 기도까지 해주시니 다른 어떤 절에 다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값으로 보내주신 돈은 금강경 연수원 만드는데 보탬이 된다고 하니 이 얼마나 보람된 일이겠습니까? 끝으로 등 다신 모든 분들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되어 세세생생 선지식 모시고 공부 잘 하시길 제도 발언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소감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양 보살님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몇만 등입니까? 2만 등입니다. 2만 등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어머 4만 등밖에 안 돼요. 그렇게 조계사가요. 우리도 내년에 4만 등 해볼까요? 아니 5만 등? 5만 등 5만 등.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불심이 가장 강한 부산법당의 보살님들이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법당에서는 주경야선을 하신 보살님들께서 주경야선 가행정진 후에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도반도 안 계시는데 매일 30분씩 그 아상을 없앤 그 정신 상태에서 유튜브를 보고 합창 연습을 해왔습니다. 아마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연습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합창 연습을 하는 시간이 도반들 간의 화합도 되고 또 더욱더 신신발심이 되어 그 합창도 잘 되고 그 분위기도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산 도반님들을 등장할 테니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도반에 하루빨리 합창을 지도할 수 있는 멋진 도반님이 오시기를 발언드립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살님들 꾀꼬리 목소리라고 했는데 사실은 청 2점이 있었습니다. 정티호 선생님, 박둘람 선생님, 조말자 보살님, 양경애 보살님, 조성현 보살님, 장윤석 보살님, 박순옥 보살님, 김성자 보살님, 이명식 선생님, 문미옥 보살님, 이승례 보살님, 박원남 보살님, 김정원 보살님, 김범주 보살님, 옥경려 보살님, 박서정 보살님, 김구남 보살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는 21일간 원당 법당에 전일 추가를 하셔서 원당 법당의 모든 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험한 일만 골라서 더욱더 열심히 참여하시고 저희 원당 법당에 있는 식구들한테 아주 맛있는 통영의 멍게를 엄청 많이 선물해 주신 통영 출신 서승창 선생님의 주경야산 소감 발표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멋진 사나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경심내에서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 통영에서 온 서승창입니다. 여기 오늘 한 200여 분 우리 도반들이 모였는데 대부분이 사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불교 신앙을 해보신 경험들이 많은 분들 같아요. 뭐 나는 삼천배를 몇 번 해봤다. 또 나는 어떤 사찰에 가서 무슨 일을 해봤다. 이렇게 경험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불교에 대해서 가까이 해본 적도 없고 불교에 대한 지식이 없는 그 말 그대로 무례한입니다. 무례한인데 어느 날 유튜브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는데 정장 차림의 어떤 노 시사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굉장히 성의를 다해서 하시는 것 같고 또 내용 자체가 굉장히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제 개인 여건상 쉽지 않고 그래서 세월만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꿈속에서 법사님께서 직접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저하고 차담을 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대로는 또 일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관심이 많아서서 직접 이제 그때 원당법당을 찾아갔습니다. 무작정 찾아가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안내를 받고 싶다고 이렇게 하니까 쉽지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조건도 있고 저런 조건도 있고 이래서 우여곡절 끝에 제가 이 공부를 만나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보니까 초심자가 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주말 출가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주말에 바쁜 사회생활을 하던 분들이 주말에 법당에 와서 공부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은 한 7번 정도는 주말 출가를 해야 우리 법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고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주말 출가를 7번을 하는데 지방에 살다 보니까 매주 오기에는 또 어려움이 좀 있고 이래서 한 2주에 한 번 정도씩 계획을 잡아서 출가를 한 7번 정도 해볼 계획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점점 건강경에 대해서 이제 이것저것 좀 알아가고 흥미도 생기고 이러는 과정에 제가 직접 이제 결정을 한 게 집에서는 무조건 이유 없이 칠독을 하자. 칠독을 하면 좋다고 그래요. 가르쳐 주는 선배님들이. 그래서 칠독을 하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쭉 진행을 했습니다. 쭉 진행을 했는데 물론 때에 따라서는 칠독이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뭐 대충 한 경우도 있고 또 졸다 깨다 하다면서 또 한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 저희가 우리 공부의 좋은 점, 그다음에 우리 법사님의 남다른 이력, 또 제자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좀 많이 알아졌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세상에는 수많은 선생님과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음을 공부해서 자기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또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 접근해서 이렇게 보면은 도저히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룰 수 없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특별한 조건들이 붙어 있는 그런 공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래서 뭐 하다 보면 좌절을 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하는 이 공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모두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에게 맞게 공부 방법을 설정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물론 아무것도 자기가 노력도 안 했는데 뭐 많은 걸 바란다든지 그러지만 않으면은 우리 공부는 법사님께서 지도하는 대로만 따라만 가주면은 자기 나름 무언가를 이 생에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저도 이런 마음을 먹고 공부 좀 제대로 해본다고 하는데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저희 법당에도 그렇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코로나가 덮쳐가지고 저희가 어느 한 기간 동안 공부가 좀 단절이 되는 경우도 생기고 법당에 좀 어려운 사항들이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공부를 일시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지만은 개인적으로 하루도 건강경을 마음에서 놓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 뭐 다시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바뀌고 하면서 제일 먼저 이제 서울의 법당이 다시 자리를 닫게 되었고 부산 법당도 개헌을 하고 지방의 이제 법당들도 개헌을 하게 되면서 다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저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제가 그 서울 법당에 출가를 해서 또 법사님과 함께 주말 포행도 하고 여러분 여기 또 수안보에서 특별 법회를 하는 과정 뭐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서 저는 느낀 게 있었습니다. 그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한 200여 분 되는 분들을 도반을 모시고 이런 행사를 하게 된 데는 물론 그 눈에 안 보이는 여기에 그 보조하시는 많은 분들의 숨은 노력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저같이 이 평생 저는 경력만 했던 사람입니다. 눈에 비친 거는 정말로 이거는 우리 법사님의 불굴의 의지, 그러니까 선지식님의 우리가 선지식님만이 가리는 그 특별한 해안이 아니면은 어려웠다는 그런 내 나름대로 결론을 가지고 스승님에 대해서 무한한 공경심을 바칩니다. 그런데 그 작년에 잠깐 동안 짧게 저희 그 법사님을 개인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사님 그동안 저를 공부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법사님 그래 뭐 공부 어떻습니까? 잘 됩니까? 이런 정도의 짧은 대화였는데 갑자기 말문이 막히면서 꼭 어린애처럼 울었습니다. 그래서 무척 당황했고 좀 그 부끄러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원당 법당이나 이런 데서 차담 시간에 내 개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끊임없이 흐르는 눈물이 여러분 도반들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스럽기도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최근에 조금 전에도 여러 그 수행자들이 발표를 했지만은 이 세상에서 누구도 해보지 않는 그런 수행법인 주경야성 가행정진이라는 이런 수행법을 우리 그 법사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지금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저도 현장에서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동참을 했는데 물론 뭐 자기 나름대로 우리 사람마다 다 근기가 다르고 업보가 다르듯이 상근기에 있는 이런 분들은 그런 걸 쉽게 해낼 수도 있겠지만은 저처럼 좀 모자라는 이런 사람들은 만만한 수행이 아닙니다. 실제로 동참을 해보면은 사전에 반드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날 가서 나 열심히 하겠다.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생각이고 사전에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주객야선을 한다. 이러면 계속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면 시간도 적정 시간을 유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식사하는 것도 가능하면 가볍게 양을 조절한다든지 또 좀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도 준비를 나름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좀 분별심 좀 작게 내고 이런 꼼꼼한 이런 준비가 좀 다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이 말처럼 이렇게 쉽게 되면 누구 못 하겠습니까? 근데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이건 한 번도 제대로 이걸 이루어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즉 대담하게 필사적생의 결기를 가지고 이걸 응해야만이 이 수도법을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법사님께서도 가감하게 이걸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끌어 주시는데 어떤 때는 보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우리 제자들을 좋은 말로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21일 동안 참여를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아주 강하게 몰아칩니다. 실질적으로 강하게 몰아치고 어떤 데는 풀어주기도 하고 이런 특유한 우리 법사님의 선호념 선부촉의 방법을 저같이 이제 같이 해보면은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다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느낄 수가 있는데 저처럼 이 수련을 잘 못하고 모자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또 여기 제가 바카스를 봤습니다만은 드링크 제도 사주시고 또 실제로 수행 시간에 직접 죽비를 들고 다니시면서 격려를 하십니다. 격려를 하고 또 어떤 때는 정말로 하루 동안 3번, 4번 법문을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법문이라는 게 실제로 하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가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 내와 같은 마음을 먹지 않은 사람을 이런 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거기에 마음도 써야 되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하시는 일이 참 저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저는 이 참 스승님 앞에 정말로 부끄러웠습니다. 왜 부끄러운가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무엇 하나 보여드릴 것 없으면서도 무조건 저는 공부를 하겠다 이런 열정만 세워가지고 스승님 따라간다 보는 게 참 염치도 없고 부끄러웠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이 제자들을 이끌어가는 우리 법사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지는 저도 조금은 압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이 바른법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법사님의 물론 수많은 법문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하버드 대학보다 나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는 기관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제 아까 오늘 일부분을 법사님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연수원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공개를 일부를 한 걸로 제가 압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이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아, 우리가 이 연수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는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울보 저 할아버지가 뭐 말이 좀 앞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지금 현재로는 그 법사님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다른 일에는 그렇게 큰 욕망이 없습니다. 이제 저 남은 게 이 공부하는 거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연수를 잘 만들 수 있을까? 아까 우리 장경 선생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죠? 그래서 각자가 우리가 처해진 위치에서 마음을 낸다면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건강경 공부라는 게 간단하게 줄이면은 아상을 소멸해서 자기가 원하는 행복이나 또는 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수도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하고 다른 분도 있겠지만은 간단하게 줄이면 저는 그렇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사님께서 지도하시는 가행정진법이 있는 한에는 저희가 연수원만 있다면 갖출 거는 다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도 좋은 마음, 넓은 마음을 내서 서로 동참하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강경 연수원이 생기시면 강사로 나서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적인 소감 발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동적인 발표 잘 들으셨죠? 제가 선생님, 서승창 선생님보다 법당에 더 오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역시 선배님이십니다. 정말 감동적이고 법사님을 진심으로 공경심으로 모시고 법사님의 진가라고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그 크신 뜻을 헤아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느끼고 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주경야성 가행정진 5월 회양법회 이 디자인 어때요? 이뻐요. 누가 디자인할게요?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아는 사람은 제가 조그만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네, 문성경 보살님이십니다. 이틀 만에 네, 일어서서 박수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갑자기 부탁드렸는데도 디자인을 막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는 좀 저한테 매우 부담스러운 무대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영역이 진행이 돼서 영문판으로 해외 불티나게 팔릴 예정인 우리는 늘 바라고 있다. 그 책의 영역이 이제 완성이 돼서 불티나게 팔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부터는 이 행사에 대해서는 영역을 하신 이채연 보살님께서 해주실 예정이지만 오늘은 미국에 가셔서 안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대신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새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만든 사람은 저는 아니고요. 박진아 보살님하고 박유나 보살님인데 줄여서 윤진이래요. 윤진 보살님께서 이거를 기획하고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읽어야지. 네. 이번 수안보 법회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도전 금강벨인데요. 존경하는 법사님의 귀한 가르침을 복습하고 깊이 마음에 새겨 각자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한 코너입니다. 각 문제는 법사님의 법문과 책에서 출제하였으며 이번 출제 범위는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제2장 부처님의 정체성입니다. 출연자분들은 문제를 잘 들으시고 그에 해당하는 답을 스케치북에 써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스티커를 붙여드립니다. 스티커는 누가 붙여드리겠습니까? 제일 먼저 발표를 해주신 장기영 선생님께서 출연자분들의 왼손등에 붙여주시겠습니다.
왼손등, 오른손은 글씨를 써야 되기 때문에 왼손등에 붙여드리겠습니다. 벌써 섭외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많은 스티커를 획득하신 분이 우승자가 되겠습니다. 우승하신 분에게는 특별한 상이 있습니다. 1호 법회 때 맨 앞자리에 앉아서 희유하신 법사님의 법문을 아주 가깝게 들으면서 법사님의 법력과 법우산 속에 들어가서 법문을 들으실 수 있는 우선권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장혜서 보살님과 양계화가 두 자리를 양보해 드리겠습니다. 이래야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면 출연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도전 금강벨에 참여한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부산에서 오신 조말자 보살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의 박소영 보살님, 포항의 김민경 보살님, 진주의 최강미 보살님, 창원의 김경미 보살님, 김병민 보살님, 서울의 이서연 보살님 모두 나와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도전 금강벨 최초의 수안보 법회 최초의 프로그램인 도전 금강벨에 참여하신 각오를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히 한 말씀씩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쁜 꽃을 단 동백꽃이죠. 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전 건강벨에서 1등해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고 법사님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박소영 보살님. 네, 필사즉승의 마음으로 문제 잘 풀어 부처님 시봉 잘하겠습니다. 예, 도전 골든빌 제가 최고 연장자인데 제가 1등 하겠습니다. 이걸 바꿔야 되겠다. 이거 갖다 주시겠어요? 예, 소감 발표 때보다 더 떨립니다. 저도 필사즉생으로 해서 1등해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마산에서 처음 가행정진을 했습니다. 밤에 가행정진을 하고 싶어서 버스를 타다가도 어떤 때는 택시까지 타가지고 오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기뻤습니다. 세세생생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책과 동시에 법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도전 금강벨에 참여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참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도전 금강벨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도전 금강벨의 구호를 다 함께 외치며 코너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먼저 한번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회자가 필사즉생의 결의로 죽느냐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죠? 네, 그 다음에 사회자가 잠해탈,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나요? 네, 사회자가 도전하면 여러분은요? 네, 연습 아주 잘 끝났습니다. 이제 큰 목소리로 제가 시작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전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필사즉생의 결의로 죽느냐? 잠해탈 도전! 후, 박수 쳐주세요. 네, 여기 앉아 계신 예쁜 윤하진아 보살님께서 기획하고 작성하고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무대 꾸미시고 다 하셨습니다. 먼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윤하진아 보살님께. 그러면 제가 PPT에 나오는 문제를 읽고 여러분들께서는 그 받으신 문제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글 중 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선지식님께서는 올라오는 가지가지의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 분별심이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땡땡이라 하셨습니다. 작은 분별이 소멸되어 작은 땡땡이 소멸되고 큰 분별이 소멸되면 큰 땡땡이 되어 땡땡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드디어 밝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래 네 가지 중에서 땡땡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1. 수행. 스케치북에 적어서 스케치북을 들어주는 것까지가 시작입니다. 1, 2, 3, 4 중에서 골라서 써주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자, 적어주세요. 네, 10초를 드리겠습니다. 10초. 7, 7, 6, 5, 4, 3, 2, 1. 네, 마음대로 하십시오. 네, 정답은? 네, 정답은 어떻게 틀리신 분이 안 계세요. 다 맞으셨어요. 땡땡이 어머 어떻게 하면 좋아. 어머나 6분이 다 맞추셨어요. 법사님 너무 공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법사님. 죄송합니다. 네, 이거 연습 문제로 해야 될까 봐요. 어떻게. 네. 처음에는 좀 부드럽게 나가야 됩니다. 법사님. 처음부터 세게 나가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조용히 다 맞추다니 너무 좀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문제가 너무 쉬웠습니다. 네, 이번 두 번째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물을 때 밝은 지혜로 중생의 업장을 비춰주시고 그 사람의 정도에 맞춰 대답해 주실 뿐입니다.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그들에게 알맞게 하는 설법으로 보살님의 특징이요 부처님의 정체성으로 밝은이라면 반드시 이 설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설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래 1, 2, 3, 4 금강설법, 미륵설법, 수기설법, 차제설법 중에서 서서 들어주십시오. 어머나 어떻게 하면 좋아. 네. 정답은 네 어떡하죠? 이거 또 법사님도 혼나겠는데 너무 문제가 쉽다고. 아니 법사님께서 너무나 저희한테 수기설법을 잘해주시기 때문에 울산 포항에 있는 사람도 이 수기설법을 너무 잘하셔서 어떡하죠? 포항은 아직 법당도 안 생겼는데요. 지금 저 포항에서 오신 그 김민경 부살님이 자기 집을 법당으로 해서 자기 주소를 법당 전화번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 네이버 카페에 자기 전화번호를 포항법회 전화번호로 해도 되는지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법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큰일 났네. 다음은 화엄경에 나오는 사구계입니다. 땡땡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약인용요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땡땡땡땡땡. 만일 어떤 사람이 삼세의 모든 부처님 세계를 완전히 파악하려면 마땅히 모든 법계는 모두 다 마음이 만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거는 사지선다가 아닙니다. 한자를 정확하게 고맙습니다. 한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큰일 날 뻔했는데 감사합니다. 한자도 안 틀리게 잘 쓰시는 분을 정답자로 하겠습니다. 스티커 이번에는 맞추시는 분은 스티커 2개입니다. 스티커 2개. 네. 한자를 잘 써주셔야 합니다. 다행이다. 이제 한자로. 10초 지났어요? 네, 올려주십시오. 제가 한자를 검사하겠습니다. 저도 자신이 없으면 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한자를 안 쓰신 분도 계시고요. 네, 한자가 틀리신 분도 계시고요. 네, 법사님 보이세요? 한 명만 있죠? 맞춘 사람 한 명인가요? 네, 맞췄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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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박서영 보살님 어느 법당이죠? 그렇구나. 대구 법당 교수님 박서영 보살님 맞추셨습니다. 네. 장기영 선생님께서 스티커 2개 붙여주십시오. 2개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자라고 얘기해 주신 분 누구세요?
어우, 다행이다. 네, 4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법사님께서는 한 단어, 한 문장으로도 금강경의 정체성, 부처님의 마음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 웃으실까요? 금강경의 정체성을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땡땡땡땡 또는 땡땡땡땡 명의보살일 것입니다. 실로 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는 뜻으로 땡땡땡땡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죄송하지만 이것도 한자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매일 7독, 10독씩 읽으시니까 이 정도는 한자를 쓰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5, 4, 3, 2, 1. 네. 스케치북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와. 우와. 이야, 대단하시다.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네. 장기영 선생님. 이것도 스티커 2개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나. 한글은 하나, 한자까지 맞추면 2개. 한글은 하나, 한자까지 맞추면 2개. 왠지 컨닝한 사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 3개 썼다가 4개 쓴 사람 좀 그런 것 같은데. 여기 있었어? 없네? 와! 아닌데? 법자. 오. 한의사 선생님이 붙여준 스티커라서 아마 그 의학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 실무유법은 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의하면 마음 밖에 나타난 현실은 자신의 마음속 분별심이 그려낸 그림자이며 동시에 마음속에 있는 분별심이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번 문제에는 이렇게 실무유법의 내용을 쓰는 걸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5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2 비구가 공부하러 들어갔는데 그 비구의 누이 동생이 오빠 드리려고 맛있는 음식을 싸가지고 왔는데 오빠가 밖에 나가서 안 오는 동안에 기다리다가 근데 그 비 맞고 들어간 그 여동생이 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다른 비구 한 명이 그동안에 참지 못한, 그동안에 눌러왔던, 잊어버렸었던 욕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그만 실수를 해버려서 그런 실수를 해버렸고 또 그 광경을 본 돌아온 비구는 자기 여동생을 질책하다가 그만 여동생을 죽게 만들어버린 그런 2 비구 이야기 아시죠? 그 이야기에 관한 것입니다. 간음과 살생의 계율을 범한 2 비구 이야기. 간음과 살생의 계율을 범해 자살을 결심한 2 비구는 마지막으로 유마힐 거사를 만나서 유마힐 거사의 가르침 덕분에 비로소 절망에서 벗어나 다시 수도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유마힐 거사는 2 비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이 문제의 답은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에 74페이지부터 77페이지 사이에 나옵니다. 이것도 알려 드리신 건가요? 아니죠. 네. 금강경의 4대 진리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이건 진짜 서술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초, 15초 드리겠습니다. 서술형으로 어쩌고 저쩌고 무슨 가르침. 네, 서술형으로. 그러니까 유마힐이 2 비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에 이 2 비구가 자살하려던 마음을 던져버리고 계속해서 수행을 열심히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우바리 존자나 그런 사람들은 계율을 범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어라고 쫓아버렸지만 이 유마힐 거사께서는 어떤 가르침을 드려서 이 2 비구가 자기가 지나가버린 과거를 던져버리고 계속해서 수행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뭐라고? 오케이. 답을 쓰신 분은 한번 누가 답을 쓰셨나요?
그냥 마음대로 누가 다 쓰셨어요? 좀 길게 우리 박소영 교사 너무 문제를 어렵게 내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일체 유심조의 진리의 가르침, 공의 진리의 가르침을 깨치고 주셨습니다. 네, 그 4대 진리 중에를 적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거를 중심으로 어떤 건지를 좀 이렇게 이야기를 네, 적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란 본래 없는 것이므로 공의 진리의 가르침을 주셨고 죄가 있다는 그 마음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체 유심조의 진리와 공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나만. 자, 여기 보시면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서술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4대 진리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건 공의 진리가 맞고요. 그 다음에 서술을 해달라고 했다라는 건 죄 지었다는 생각이 착각임을 알게 한다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지 저희가 정답으로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이라고 쓰신 분들은 스티커 1개를 드리겠고요. 죄 지었다는 생각이 착각이라고 말씀하신 소용보살님께는 스티커 하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왼손을 들으셔서 자기 손에 몇 개가 있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우선 말자보살님 몇 개요? 소영보살님? 8개. 네. 그다음에요? 민경보살님? 2개? 5개? 4개? 4개? 그러면 박소영보살님 1등? 그 다음에 축하드립니다. 대구. 그 다음에 진주보살님이시네요. 최강미 보살님 5개. 네, 맞죠? 네네. 네, 사실은 다 똑같으실까봐 문제를 2개 더 만들었지만 벌써 1등, 2등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품 주세요. 상품은요, 우리 장기현 선생님께서 우리 맨 앞자리에 앉아서 법사님의 법문을 열심히 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딱 한 번만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상품 속에는 문화상품권 10,000원짜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참가상으로는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우리에게 가피를 주는, 지니고 다니면서 가피를 주는 수첩 금강경을 제가 참가상으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저한테 청구해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전해 주신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다음 달부터는 이거 신청자 받겠습니다. 문제와 상품이 더 풍부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저한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부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도전 금강배를 처음으로 잘 문제를 만들어주고 기획해 주신 윤아진아 보살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부를 마치고 10분 후에, 오늘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10분 후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